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지금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12분입니다. 이곳은 저희 동네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조만간 영하의 날씨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경기도 포천과 서울 상북역 부근에서 월 1회 이드치 연구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중심으로 모여서 심리극 연습도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반영하면서 함께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김선희 선생님, 김윤미 선생님, 임병수 선생님, 김주연 선생님, 오재혁 선생님께서 모임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이드치 연구소 모임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서포터즈 회원들도 참석 가능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커뮤니티 공지문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뉴저지에서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이면서 미국 뉴저지에 계신 문인규 선생님께서 이드치 연구소에서 유용했던 기법들을 잘 반영하셔서 삼성 CNT 뉴저지지사 직원 대상의 스트레스 및 소진 예방 세미나를 성공리에 진행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유한 기법들이 유용하게 쓰여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저에게 매우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멀리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이라서 더 기쁘고 더 영광입니다. 기회되는 대로 앞으로도 이런 소식을 계속 이왕이면 자주 듣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드치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용하게 활용했던 기법들이 문인규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과 개성이 잘 반영되어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제가 활용해왔고 공유했던 연극적인 기법들은 제가 만든 독창적인 기법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고안된 것도 있고 이미 널리 활용 중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계신 문인규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과 개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고 멋진 그곳에 잘 맞는 기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인규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연극적인 기법들이 미국에 널리 확산되고 잘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혼잣말 산책 시간에는 집단정신치료의 11가지 치료 요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며칠 전, 이틀 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드치 연구소 공연이라는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심리극 관련 논문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논문에 나왔던 집단 정신 치료 요인 몇 가지를 소개하고 설명했었습니다.
집단정신 치료의 11가지 치료 요인은 어빙 얄롬이 제시한 것으로, 어빙 얄롬과 몰린 래쉬의 공저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제1장 The Therapeutic Factors를 보면 다음과 같이 11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집단정신 치료 요인에 대해서 저의 심리극 경험과 생각을 연결해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극에 참여하는 분 중에는 심리극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리극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에게 심리극 경험이 의미 있고 도움이 된다면 그분은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된다면 계속 심리극을 경험하거나 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옮겨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을 주위에 공유하면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심리극이라면 주인공, 보조자, 관객, 진행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 특정 희망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살아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심리극에서 만날 수 있다 생각하고 심리극을 통해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희망의 고치는 다른 치료 요인들을 촉진하고 삶의 의지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편성 하면 떠오르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심리극에서 보편성은 본극이 진행되는 중에 혹은 쉐어링이 진행되는 중에 주인공에게 공감과 지지와 격려를 표현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극이 진행되면서 노출되는 주인공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는 데도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보 교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극 본극이 진행 중이거나 쉐어링 진행 중에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이야기가 주인공에게 의미 있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정보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쉐어링 진행 중에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이왕이면 주인공이 원하는 정보에 입각한 정보 교환은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상황에 따라서 의미 있는 정보 교환은 심리극 이후에, 비공식적으로는 참가자들 간에, 혹은 공식적으로는 심리극 진행자와 치료진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이타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극 진행 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도움을 주었다면 이타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 중에 이타주의를 감지하면 이타주의를 실천하신 분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심리극에 참석하신 어떤 분은 자신의 이타주의를 확인받으면서 희망의 고치를 함께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로 소개할 실존적 요인과 연결해서 자신의 이타주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은 실존적 요인에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가족 이야기는 심리극에서 의미 있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가족 이야기나 가족과 관련해서 주인공의 성장기에서 경험했던 옛 기억을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에게 심리극을 통해서 가족과 관련된 재현을 요청하여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는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 바꿔볼 수 있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주인공에게 직접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관객이나 보조자의 조언을 반영하기도 하고 진행자인 제가 주인공과 소통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교정 장면을 설정한 뒤 조심스럽게 심리극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주인공은 심리극에서 안전하게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 이야기를 심리극의 소재로 다룰 때 주인공에게 가족 구성원 대역을 관객 중에서 직접 섭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관객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고 특정 관객에게 특정 가족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대 위로 올라온 특정 관객은 보조자로서 주인공의 연기 지도를 받으면서 주인공의 특정 가족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 관객 겸 보조자도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응집력이 좋으면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이 보다 뜨겁게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초기 가족의 교정적 재현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희망의 고치와 실존적 요인으로 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와 기술의 발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와 기술이라는 용어 대신에 저에게 보다 익숙한 사회기술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기술을 사회 안에서, 집단 안에서 서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상호작용할 때 그때 사용하는 언행을 의미하고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고 대하는 언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심리극을 진행하면 상호작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호작용은 무대 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무대 밑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심리극은 자연스럽게 적절한 사회 기술을 발휘하는 기회로 연결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회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 자신의 부족한 사회기술을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 알게 되거나 이를 교정하거나 보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극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사회기술로 인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교정해보고 보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일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시는 괜찮아 보이는 누군가의 언행을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심리극 주인공이 특정 상황에서 보조자나 관객의 시범을 따라해보는 것도 동일시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안에서 주인공, 특정 보조자, 특정 관객, 진행자의 언행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있는, 나보다 활기 있고 멋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나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시를 통해 의미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잘 체화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시는 앞서 소개한 사회화 기술, 사회기술,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대인관계 학습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대인관계 학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화 학습, 사회기술, 이것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잘 맺고 끊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심리극이 진행되면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 경험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고 이해한다면 이것을 가능하다면 심리극 안에서 표현해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서 사회화 기술에서 언급했던 상호작용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나의 표현으로 인한 상호작용은 무대 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무대 밑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표현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다면 안전한 대인관계 학습을 시도해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결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극 도중 대인관계 미숙함이 노출되고 이것을 보완하기 원한다면 심리극 안에서 대인관계 학습을 고려한 장면을 보완해보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심리극 도중에 사회기술의 미숙함이 노출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원한다면 역시 심리극 안에서 사회기술을 고려한 장면을 고안해보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심리극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심리극이라면 저는 그동안 쭉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늘 참가해왔던 특정 참가자가 보여주었던 인상적인 언행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기억을 토대로 대인관계 학습이나 사회기술 연습이 필요한 분을 특정 심리극 장면에 초대해서
보조자로 참여를 하도록 제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보조자로서 심리극 진행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대인관계 학습이나 사회화 기술을 동시에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합니다. 아홉 번째, 집단 응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 응집력은 안전하고 풍성한 의미 있는 심리극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은 유연성이 돋보였고 심리극 주인공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지지했으며 이타심, 적절한 사회화 기술, 보편성, 정보 전달, 성숙한 대인관계 학습, 희망의 고취, 실존적 요인과도 잘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인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내담자들이 심리극 참석을 통해 집단 응집력이 강한 집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목격해왔고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집단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더라고요. 집단 응집력은 심리극에 참석한 관객, 보조자, 진행자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인공은 집단 응집력의 안전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카타르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타르시스는 연극에서 유래된 것으로 비극 속 주인공의 모습에 관객들이 감정을 이입하면서 경험하는 관객에 초점을 둔 독특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에서 카타르시스는 주인공의 연기를 지켜보는 관객도 경험할 수 있고 함께하는 보조자도 진행자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위에서 직접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주인공도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보조자나 관객이 주인공처럼 혹은 주인공 대신 직접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무대 위 배우들 간의 상호작용 혹은 무대와 관객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이 카타르시스 경험으로 연결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심리극에서 경험했던 카타르시스 중에서 웃음의 카타르시스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실존적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느낌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존재, 소외, 자유, 구속, 속박, 의미, 무의미, 사랑, 이별 등 삶과 연결되고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의 추상적인 단어들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삶과 연결되고 파생되는 다양한 주제의 추상적인 단어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때로는 혼자서 사색해보고 곱씹어 보면서 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삶의 명제입니다만 심리극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언행에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리극을 통해 실존적 요인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주인공의 자살 생각과 우울감을 다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인공이 자신의 실존적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촉진하도록 도울지 함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실존적 요인은 앞서 소개했던 10가지 요인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건강교육을 진행하거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 대상의 보수교육을 진행하면서 가끔은 비행기에 있는 산소 마스크 착용을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산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를 할 때 보호자들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어린아이나 노약자의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돕도록 안내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통해 내가 먼저 배우고 알고 있어야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저는 말합니다. 이것을 실존적 인자와 연결한다면 나의 실존적 인자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나의 삶과 언행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타인의 실존적 인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데 도움될 수 있고, 앞서 소개한 10가지 치료 요인을 경험하고 실천하는데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집단정신치료의 11가지 치료 요인에 대해서 심리극과 연결해 저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심리극 덕분에 집단정신치료의 11가지 치료 요인을 고루 목격해왔고 체험해왔고 체화하는 중이며,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 착용과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목격해왔고 체험해왔고 체화 중인 경험을 토대로 내담자들이 집단 정신치료의 11가지 치료 요인을 잘 체험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극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진행한 심리극을 마치 바둑처럼 진행 과정을 복귀하듯 되짚어보면서 어떤 치료 요인이 발현되었고 어떤 치료 요인이 발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특정 치료 요인이 발현된 과정과 특정 치료 요인이 발현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치료 요인이 발생하는 조건과 변수, 촉진자로서 나의 역할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심리극을 응원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내적 외적 관계를 살피고 관계 회복을 돕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을 위해 노력 중인, 그리고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